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연애한 지 오래됐거나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질 때 누구라도 괜찮으니 아무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인생 망하는 여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크게 틀어질 수도 있죠. 남자든 여자든 잘못 만난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외로워질 때나 연애한 지 오래됐을 때 누군가 다가오면 너무 반갑고 외로웠던 나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만나면 큰일 나는 여자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비위 맞추는 여자.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먼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이고 외모도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호감을 표시한다면 설레지 않을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런 여자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남녀가 만나는데 갈등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은 한쪽에서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줬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가 비위도 잘 맞춰준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걸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여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거나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에 능숙하죠. 남자의 마음을 얻어낸 후 그녀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서 한없이 퍼주게 만드는 겁니다. 가방이든 옷이든 그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도록 만들고,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거나 흥미가 사라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남자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남자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매력적인 여성이 다가온다면 축하드릴 일이지만 일단은 의심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일상인 비밀이 많은 여자. 비밀이 많고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며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상대방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이 많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립니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듭니다. 많은 것이 알려질수록 숨기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밀은 점점 쌓이고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잘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부터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 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거죠. 이런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배경까지도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까지도 거짓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 술자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행위보다는 술자리 자체를 더 즐기죠. 술자리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과도 친구나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껴 이성적인 접촉이나 도를 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회사 동료나 아는 후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도 묘한 기류가 흐르고 눈이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술을 좋아하는 것과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술자리 자체를 즐긴다는 건 음주로 인한 감정의 과잉 상태와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묘한 기류 형성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여자는 회사 동료와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 약속을 자주 가지며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고 밤에 연락도 잘 안 되는 여자가 여자친구거나 와이프라면 신경 쓰이지 않을 남자는 없을 겁니다.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전화도 안 받고 새벽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남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 네 번째, 감정 기복이 크고 상처를 잘 받는 여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으며 감정 기복이 크다면 만남을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수 없이 반복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 중요시합니다. 이런 여자는 상대방과 자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거나 상대방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엔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처받거나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먼저 돌아서고 보험 들어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기분이 좋을 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변해버립니다.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 본인이 예민해지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남자에게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남자는 지속적인 공감과 감정적 희생을 해야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지친 남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을 안 해주면 사랑이 식었고 변했다고 생각하며 남자를 비난합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넘어가기 힘든 감정 기복이 큰 여자 만나면 하루하루가 고단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여자는 자존감이 낮고 집착이 심한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그에게 모든 만족감과 행복감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는 매 순간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점점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될 거예요. 남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심한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살림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남자도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실직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 이때 남자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는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 모든 걸 남자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겠. 물론 남자가 능력 있어서의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잘 맞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나만 의지하는 여자까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 여자보다 남자가 소유욕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질투심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내 여자가 수시로 친구하는 동생 아는 오빠 등 남사친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그냥 안부 전하니까 괜찮지라고 남자의 마음을 떠본다면 어떨까요? 남자는 속 좁은 남자로 생각되기 싫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가 바람나는 것은 아닌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겠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불안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안달나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면서 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남자 앞에서 눈웃음을 치고 끼부리면서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친한 척하는 식의 행동을 하거나 남자의 정복욕을 자극한다고 어설프게 밀당을 시도하는 이런 여자를 여자친구나
아내로 둔 남자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겠죠. 단순히 질투심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자들과 연락하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 이런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손대면 큰일 나는 이런 여자들은 인생을 더 고달프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등을 만졌을 때와 손바닥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터치를 하더라도 여자가 강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시간을 낭비하며 터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만 원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 주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42%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2명 중 1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가장 자극을 느끼는 신체 부위. 6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말단이 무려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입맞춤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5위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훅 불면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는 옷 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 시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4위 목도 귀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6위부터 4위까지는 시작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들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의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을 부드럽게 입 맞춰주며 살짝 물어보세요. 내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3위 가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4%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랫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샤,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위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슥슥 쓸듯이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소중이와 예쁜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죠. 1위 아랫배. 배꼽과 골반 사이의 아랫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0위 여자의 그곳. 1위 아랫배에서 끝내기엔 뭔가 아쉽지 않나요? 당연히 여성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는 곳은 여자의 예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예쁜이 윗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임신 8주차 전에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8주차 후에 성별이 나눠지면서 여자는 콩알의 모습으로 남자는 소중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여성은 42%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콩알을 자극시키고 만족시켜주면 대부분의 여성이 오 선생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시켜보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1순위가 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순위가 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한쪽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죠. 의미 있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얼른 따뜻한 동굴에 몸을 녹이고 싶고 본게임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파트너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느끼는 예민한 부위를 찾아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극시키며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 후에 본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내 파트너가 좋아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대화를 남사스러워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스스럼 없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커플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까지 모두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혼자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 좋아?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며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에 자주 넣어 먹는 대파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대파가 됩니다. 다양한 음식에 자주 넣어 먹는 대파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파입니다. 특히 한식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거의 필수 재료 중 하나인 대파는 식재료 약방의 감초격인데요. 대파는 잎과 줄기에 따라 영양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잎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줄기에는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감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과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성분은 매운맛을 내는 성격도 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활동을 돕고 숙변을 제거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환절기에 면역력 높이려고 가을에 제철인 대추와 대파 뿌리를 끓여 차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와 대추는 체내의 열을 높여주는 같은 성질의 음식으로 그 효능이 강해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궁합입니다. 대파에 가득한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관지와 폐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해서 감기 증상과 가래를 제거해주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향균 작용을 해주는데 대추와 같이 먹으면 위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배탈과 복통을 일으키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우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추와 대파는 함께 먹으면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는 한식의 여러 음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미역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로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대파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궁합 음식입니다. 대파에는 항산화에 좋은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데 미역에 풍부한 칼슘이 대파의 항산화 성분인 인과 유황을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과 함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역과 대파는 따로 드시는 게 미역과 대파의 좋은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꿀입니다. 대파 뿌리를 이용해 차로 끓이셔서 단맛을 위해 몸에 좋은 꿀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꿀은 대파와 함께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몸에 조금 다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파는 몸 속에 열을 내게 하고 밖으로 땀을 배출시키는 반면 꿀은 몸의 중심으로 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동의보감에서는 꿀과 대파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속이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꿀과 대파를 같이 섭취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대파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파절이를 함께 드시거나 제육볶음에 파를 함께 넣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은데요. 맛의 궁합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대파의 성분 중 위와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만난이라는 점액이 있습니다.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주어 돼지고기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돼지고기의 비타민 B의 흡수를 대파가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대파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항염과 항암작용을 1.5배 높여주고 면역력을 5배, 암세포를 공격하는 효능을 2.5배나 높여준다고 하니 돼지고기를 드실 때 꼭 대파를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중에서도 무말랭이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당뇨를 무찌르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데 비타민과 식이섬유, 아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200%까지 올라가고 혈관 속 끈적이는 당 성분과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대파의 마그네슘과 무말랭이의 아연, 칼슘 성분이 서로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 당뇨병 치명률을 70% 이상 예방시켜줍니다. 대파와 무말랭이를 차로 끓여 드시거나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당뇨와 혈당 조절에 좋은 채소로 대파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와 상추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체내의 대사 과정을 돕고 혈관 속의 당분이 포도당으로 바로 바꿔주는데 혈액 속에 쓸데없는 당분이 없으니 혈당이 조절되고 혈관에 쌓이는 당분이 일으키는 만성염증을 미리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당뇨 식단으로 새콤한 겉절이도 드시거나 상추쌈을 드실 때 대파를 곁들여서 드셔주시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대파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대파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